평소에 좋아했던 작가라서 실물 그림을 볼 수 있는 기회니까 이렇게 와봤습니다. 10시 반으로 예약해서 왔어요. 들어가겠습니다. 10시 반. 지금 10시 반 편말에 들고 계시네요. 여전히 지금 사람이 왔습니다. 전시는 2층, 3층, 1층 순으로 이어지는데 2, 3층은 사진 촬영이 불가하고 1층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한 이미지들을 보여드리면서 간단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감을 말하기 전에 제가 호퍼에 대해 잠깐 공부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 기억에 남는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호퍼는 1882년에 허드슨 강이 보이는 뉴욕주 나이악이라는 곳에서 출생을 하셨고, 아무래도 강가 주변에서 자라셔서 좀 서정적인 면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랑, 그리고 목사 집안에서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보수적인 부분도 조금 있으시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906년부터 1910년 사이에 파리로 여행을 한 3번 정도 다녀오시고 1916년에 판화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가장 좀 흥미있던 부분인데, 보통 호퍼를 생각하면 약간 고독을 그리는 작가, 미국의 단면을 그린 작가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은 고독이라는 소재, 그런 느낌들이 좀 암울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일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호퍼가 좋아했던 사상가들 아니면 시인들을 보면 꼭 고독이라는 게 그런 부정적인 면만 보여주는 정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호퍼가 좋아했던 시인들 중에 사무엘 테일러 콜리지, 그리고 넬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시인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특징이 다들 낭만주의라는 점이고, 특히나 넬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시인은 인도의 힌두 사상에 좀 영향을 받으신 분이고, 그래서 자신을 신뢰하여 인간성을 존중하는 개인주의적 사상을 좀 주장하신 분이었는데, 호퍼가 이분을 진짜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호퍼가 직접 한 말 중에 나는 미국의 단면을 그리고자 했던 적이 없다. 나는 내 자신을 그리는 중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도 호퍼는 그렇게 사회에 관심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퍼가 생각했던 고독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정서이고, 고독할 때 인간은 자기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참다운 충만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고독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좀 흥미롭고 재밌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제 고독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고독이 어떻게 보면 좀 쓸쓸하고 소외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아까 말한 그런 시인들이나 호퍼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진정한 자기를 만나고 충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서라고 봤던 것 같아요. 뭐 호퍼의 진심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그림을 다시 보시면 좀 더 새롭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시 시작은 이제 호퍼의 습작들이랑 자화상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저는 뭐 유명한 분이나 이제 유명한 작가분들의 항상 인스타그램 첫 피드를 보거든요. 이분은 어떻게 발전을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항상 있는데, 호퍼의 이런 습작들이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호퍼도 처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림 연습을 열심히 할 때 그런 낙서와 같은, 아니면 습작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재밌었고, 그 다음은 계단 시리즈가 좀 나열돼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계단 시리즈가 되게 좀 좋았습니다. 계단의 색감이랑 가구의 색감이 어우러지는 느낌이 되게 분위기를 잘 잡아주는 느낌이었고, 그 어두운 색감에서 오는 조금 쓸쓸함이 잘 느껴졌던 시리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계단 시리즈도 되게 좀 인상에 남았었어요. 사이즈는 크지 않았었는데 그 멀리서 봤을 때 그 차분한 느낌이랑 좀 고요하면서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이런 궁금증이 느껴지는 느낌?
이런 게 좋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밝은 그림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저는 이런 인상주의 느낌의 그림들이 호퍼 작업 같이 좀 안 느껴졌어요. 이 그림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역시 호퍼는 어두운 색감 아니면 그림자 부분 아니면 어둠을 그려야 호퍼의 개성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보시는 그림들은 다 좀 밝은 부분들만 있죠. 보면 되게 붓터치도 빠르게 한 것도 느껴지고 되게 생략을 많이 해서 간단히 그렸잖아요. 직접 밖에서 그렸나 보다라는 생각도 했고 색감이 되게 환하고 밝은 부분만 있으니까 호퍼의 그런 매력이 잘 나타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호퍼 그림이 아니라고 해도 저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작가의 그림이라고 말해도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이 그림들은 왜 기억에 남냐면 저기 군데군데 보이는 조금은 약간 짜증이 섞인 붓터치가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좀 안 될 때도 있고 좀 뭔가 헤매거나 고뇌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다 이 작업에 남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매력적이고 흥미롭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너무 순탄하게 그림이 잘 그려져도 저는 좀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느 부분은 안 돼서 짜증나는 터치도 넣어보고 잘 안 돼서 몇 번이고 계속 덧칠해보고 나이프로 긁어도 보고 그리려다가 그냥 말아버리고 막 이런 좀 신경질적인 흔적 아니면 좀 고뇌하는 흔적 이런 것들이 보이면 전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게 저는 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너무 곱게 너무 순탄하게 잘 그려진 그림은 예쁘다, 뭐 멋있다 그렇게 느낌도 오긴 하지만 그렇게 막 끌리는 느낌은 적은데 이런 그림들은 약간 그런 이상한 끌림이 있죠. 뭔가 좀 동질감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런 게 좋습니다, 저는. 이 그림은 좀 큰 그림이었는데 너무 밝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어둡지도 않은 톤의 조화가 잘 어우러진 색감들이 좀 느껴졌고 이 그림을 보통 해석할 때 저 피에로 분장을 한 게 호퍼 자신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건 호퍼만 알 수 있을 것이고 약간 피상적으로만 봤을 때 저는 되게 단순화를 잘 시키는 분이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배경도 푸른 톤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보고 인물들도 단순하게 표현을 했지만 다 어느 정도의 개성이 다 묻어나고 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색감을 잘 사용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인물이나 사물의 디테일은 좀 생략이 많이 되어 있지만 인물 하나하나 아니면 소품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색감을 아주 자기가 느끼는 대로 아니면 자기가 조합하고 싶은 대로 잘 표현한 느낌이 들어서 뭔가 안정적이면서도 잘 마무리하신 느낌? 그 다음엔 파나 섹션이 나오는데 이게 애칭이라는 파나 기법으로 한 파나예요. 저도 대학교 때 한 번 해봤었는데 철판에 송곳이나 못 같은 걸로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이게 긁어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상처를 내는 거죠. 철판을. 그 못이나 송곳으로 긁으면 이제 그 상처난 부분이 푹 패이겠죠. 거기에 이제 좀 더 부식을 시킬 수 있는 액체를 부어서 부식을 시킨 다음에 부식을 시키면 그 홈이 더 파이거든요. 그러면 그 파인 부분에 잉크를 바르고 이제 표면에 잉크를 닦아내서 종이에 찍어내는 겁니다. 아무튼 이 애칭 작업물 옆에 호퍼가 한 마리 적혀 있었는데 애칭을 시작한 뒤부터 내 그림은 구체화되어 가는 듯 했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 문구를 보고 저는 호퍼가 이 파나 작업들을 약간 에스키스 개념으로 많이 하셨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유화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작은 사이즈로 뭔가 구상했던 것들을 좀 이미지화 해보는 거죠, 먼저. 그런 방법으로 뭐 드로잉도 있겠지만 이런 파나 작업물로 남겨놓으신 듯 해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파나 작업들이 다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고 A4만한 사이즈 같은 게 많아서 간단히 그리신 작업물 같았어요.
이제 슬슬 도시 풍경에다가 빛을 받아서 어두운 부분도 표현이 되는 그림들이 나오는데, 이런 그림에서 확실히 호퍼의 개성이 보이는 듯 했어요. 저는 그 호퍼가 항상 빛에 관심이 많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인상주의 작가다 이런 말도 하셨고, 근데 이제 그분이 빛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빛을 표현했지만, 저는 밝은 부분 표현보다는 어두운 부분을 표현하실 때 더 개성이 잘 드러나시는 분 같아요. 당연히 이 빛을 받았다는 표현이 들려면 어둠이 같이 있어야 빛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두운 부분도 색감을 넣어줘야 하는데, 그 어두운 부분의 색감을 되게 자기의 감정이 잘 드러나는 색감이라고 해야 하나? 그렇게 표현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밝은 부분들은 뭐 그렇게 감흥이 많이 오진 않지만, 이 어두운 부분들의 색감들이 저는 확실히 호퍼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 그림이 제일 마음에 들었었는데, 사이즈도 되게 컸고, 뭔가 이제 해가 지기 직전 사람들이 퇴근을 준비하는 시점, 그런 시간의 풍경인데, 건물 안에 사람들도 보이고 저 숲 너머로 해가 지는 느낌도 표현을 한 그림인데, 옛날 화가가 그린 미국의 풍경이지만 나도 언젠가 한번 봤던 풍경 같은 느낌? 나도 예전에 저런 풍경을 보면서 되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지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느낌이 뭐랄까, 화려하게 그린 것도 아니고 멋을 부린 것도 아니고, 그냥 색감도 자기가 느껴지는 쓸쓸한 색감에, 건물도 되게 생략을 많이 해서 조금은 투박한 느낌의 그런 그림인데, 신기하게 좀 공감을 일으키는 그림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런 작업이었고, 여기까지가 3층의 사전시실 길 위에서라는 섹션인데, 제가 실수로 그 사전시장을 나오고 5 전시장으로 들어갔어야 했는데, 사전시장에 나오면 바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와요. 그래서 앞 사람이 그 계단으로 내려가길래 저도 따라 내려가서 바로 1층으로 가서 1층 전시를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5번, 6번 전시장을 못 봤습니다. 아쉽게도 뉴 잉글랜드랑 케이프 코드 전시물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아무튼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릴게요. 사 전시장을 나오면 내려가지 마시고 직진을 하셔가지고 5호 전시장으로 가셔야 합니다. 아무튼 이제 1층으로 내려가면 조세핀 호퍼의 부인을 그린 작업물들을 보실 수 있고, 호퍼 부부의 흔적들도 보실 수 있고, 호퍼의 다큐멘터리 영상물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면 이제 자기 부인을 모델로 한 드로잉이나 수채화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호퍼가 아내를 정말 많이 아끼고 사랑했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유추할 수 있긴 한데, 근데 좀 반전이 있습니다. 1층에서 틀어주고 있는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부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그런 인터뷰나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시간 여유가 되신다면 그 영상을 꼭 보고 가세요. 영상이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1시간 정도 돼요. 꽤 길거든요. 근데 호퍼의 살아온 연대를 쭉 나열하면서 설명도 해주고, 호퍼가 살아생전했던 인터뷰 영상물도 보여주고, 또 호퍼의 부인인 조세핀이 인터뷰했던 영상도 나와요. 그런 걸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렇게 전시를 다 보시면 이렇게 굿즈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는 구매해 오시면 됩니다. 저도 하나 샀어요. 저는 자석 하나 샀습니다. 이렇게 에드워드 호퍼전을 한 3시간을 걸쳐서 보고 나왔고요. 구성이 좋았던 것 같아요. 드로잉이나 유화 작업물도 충분히 볼 수 있었고, 그리고 1층에서 박물관 형식으로 DP 해놓은 거랑 호퍼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여주는 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림들은 소량만 가져와 봤어요. 직접 가셔서 보시는 게 더 좋으실 수 있으니까, 제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궁금하시면 서울시립미술관에 직접 가셔서 한번 관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